안녕하세요. 국립공원 비대면 학습 동아리 파크랩 DS랩 1기의 7차 스터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QGIS와 파이썬을 이용해서 종분포 모델링을 이제 실행하는 내용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학습 데이터는 다음 경로에서 내려 받으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내려 받으시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이 존재를 할 겁니다. 이 파일들을 가지고 실습을 할 예정이고요. 보시면 이제 data.g 파일이 있는데요. 요거는 압축을 해제해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data.g은 데이터 폴더에 이렇게 좀 풀어주겠습니다. 자, 실습 데이터가 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폴더를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데이터 폴더 안에 이렇게 jtree라는 이름으로 쉐이프 파일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해당 쉐이프 파일은 미국의 조시아 트리 국립공원을 포함하는 그 미국의 조시아 트리의 분포를 보여주는 포인트 쉐이프 파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클림 밑에 이제 폴더 밑에 들어가 보시면 이 위치가 되겠는데요. 이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ASC 이제 ASCII 포맷으로 된 파일들이 여러 개 존재를 하는데 요거는 그 조시아 트리의 그 연구 지역으로 자른 생물 기후 특징 데이터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폴더 말고 이렇게 보시면은 파이썬 설치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설치하고 나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이제 진행할 소스 코드가 여기 보시면 ipynb 파일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전체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분포 모델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분포 모델링은 우리가 줄여서 SDM이라고 이제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SDM은 Species Distribution 모델링의 약어로서 사용을 합니다. 종분포 모델링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사용되는 용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환경 지위 모델링이라고 해서 environmental niche 모델링이나 생태지위 모델링, ecological niche 모델링, 혹은 뭐 서식지 모델링, habitat 모델링, 예측 서식지 분포 모델링, predictive habitat distribution 모델링, 그 다음에 범위 매핑, 레인지 매핑과 같이 다양한 용어들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종분포 모델링으로 대변되는 이런 SDM의 어떤 작업들의 의미는 컴퓨터의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지리적 시공간에 걸쳐서 이제 종의 분포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링을 하는 것들을 이제 지칭을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종의 위치가 있으면 해당 종의 위치에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뭐 기온이나 강수량 같은 정보들이 이제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 데이터가 함께 있어야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 데이터는 대부분 이제 기후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클라이미트 데이터가 되고 예를 들면 뭐 기온이나 강수량 같은 정보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시아 트리 어떤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보를 내가 포인트 쉐이프 파일과 같은 어떤 공간 정보로 이렇게 각각의 좌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해당 좌표에 해당되는 기후 데이터들이 같이 얹혀져서 그러면 해당 포인트에서 이 지역에 뭐 기온이 얼마나 되고 강수량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정보들을 통계적으로 이제 테이블을 내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구축된 환경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해서 보관이나 이제 외삽을 통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이외에 이제 지역을 좀 예측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이 이제 종분포 모델링의 어떤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데이터는 대부분 기후 데이터로 되어 있다. 그리고 토양 유형이나 수심이나 토지 피복과 같은 다른 변수들도 이제 포함할 수가 있겠고요. 환경 조건이 종의 발생 또는 풍부함, 리치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그다음에 예측 목적, 여기서는 이제 생태 예측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환경 데이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종분포 모델링의 일부 내용을 번역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린 거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종분포 모델링 실습을
파이썬과 QGIS를 이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습에서 다룰 파이썬 SDM, 이제 종분포 모델링을 파이썬으로 처리하는 이 해당 내용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출처를 좀 명시해 놨는데요. 전체 코드를 제가 전부 다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해당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 보실게요. 작성한 것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다음과 같이 Brief Introduction to Species Distribution Models in Python 이라고 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글의 내용을 제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작성한 실습 자료입니다. 해당 실습 자료는 UC 버클리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다니엘 퍼머님이 작성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 링크에 있는 블로그 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미국의 그 서부 쪽 지역의 일부 연구 지역에 조슈아 트리가 있는지 없는지의 분포를 알려주는 포인트 데이터 파일과 그다음에 그 환경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는 그런 학습 데이터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종의 존재 위치, 프레젠스 로케이션과 그다음에 기후 변수, 클라이미트 베리어블과의 연관 관계 분석을 통해서 전체 경관에서 종의 적합성이라고 하는 스피시즈 슈터빌리티를 프레딕트하는 기능들을 이 코드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종분포 모델링 하실 때 R 프로그래밍을 좀 독학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파이썬에서도 종분포 모델링을 뭐 이번에 좀 준비한 영상과 자료를 좀 써보시면은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 글이 없었으면 뭐 이런 실습 자료 만들기가 좀 힘들었겠지만 이렇게 또 좋은 자료가 있어서 오늘 실습하는데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 퍼머님께 뭐 뵙지는 못하지만 감사함의 마음을 전하면서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파이썬의 종분포 모델링 과정은 크게 이제 그 워크플로우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3단계인데 첫 번째는 이제 종의 존재 좌표에서 환경 변수 값을 샘플링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다양한 통계 모델, 요즘에 뭐 AI,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렇게 좀 트렌드하게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통계 모델을 통해서 해당 종과 환경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이제 종과 환경의 관계가 연구 공간 전체에 매핑돼서 종의 어떤 잠재적 분포, 포텐셜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하는 내삽, 보관, 인터폴레이션 또는 아니면은 미래나 과거의 기후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지리적 영역에 대해서 예측 모델링을 수행하는 외삽, 보의 익스트라폴레이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3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삽과 외삽, 그리고 보관과 보혜를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차트를 제가 하나 이렇게 넣어봤고요. 출처는 여기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 사이의 어떤 값을 이제 예측하는 경우는 인터폴레이트가 되겠고 그 바깥쪽은 익스트라폴레이트 이렇게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의 SDM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크게 5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어떤 개념화 작업,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이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델 훈련과 평가인 모델 트레이닝 앤 어세스먼트가 있겠고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 보관 또는 외삽, 인터폴레이트, 월, 익스트라폴레이트를 수행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정확도 평가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반복적인 이터레이트를 거치게 되는 이제 크게 5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그 다니엘 퍼머님이 제공하는 공식 튜토리얼의 목표는 크게 3가지인데요. 파이썬의 코드 베이스로 R이 아닌 파이썬으로도 종분포 모델링의 SDM 워크스페이스를 내가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선택한 머신러닝 분류기로 종분포 모델링의 세트를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97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의 어떤 클라이미트 피처를 이용해서 모델 예측을 시각화할 수 있다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튜토리얼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드는 되게 짧죠. 예. 근데 이 코드 그대로 실행하시면 생각보다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드를 좀 한번 정리를 했고요. 특히 그 코드의 일부 부분을 QGIS를 이용해서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선된 코드를 작성한 상태고요. 그걸 가지고 한번 실습을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개념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종분포 모델링이 무엇인지 위키백과에서 간단히 한번 훑어봤고, 그 다음에 파이썬의 종분포 모델링을 구현하기 위한 다니엘 퍼머님의 이제 그 아주 좋은 글과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 파이썬의 SDM 절차와 관련해서 한번 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종분포 모델링을 하는 실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영상은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내 컴퓨터에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파이썬 언어에 뭔가 경험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제가 좀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파이썬이 없다고 가정하고 아주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파이썬을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 단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실 부분은 파이썬을 내 컴퓨터에 설치하시는 부분입니다. 파이썬을 여러분들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잠깐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python.org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내려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 다운로드 해 보시면은 뭐 내가 윈도우 운영 체제다 하면 윈도우 클릭하시면 이렇게 각각의 버전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당한 거 이렇게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습 환경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특정 버전의 파이썬 버전을 이제 설치 파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파이썬 3.9.7 버전을 설치 실행하도록 할 거고요. 설치 파일은 그 실습 이제 파일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파이썬 3.9.7이라는 이름의 설치 파일이 있을 겁니다. 요거 exe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add python 3.9 to pass라고 되어 있는 걸 체크해 주신 다음에 install now를 클릭해 주시면은 파이썬이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가 됩니다. 지금 이 파이썬이 뭐 용량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27.5메가 정도의 설치 파일을 이제 내 컴퓨터에 설치하고 있고요. 뭐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어떤 메시지 하나가 나오실 거예요. 이제 setup was successful 돼서 설치 잘 됐어요 라는 이제 안내 메시지가 나올 텐데 잠깐 기다렸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설치가 이제 거의 돼가는 것 같고요. 반가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거의 다 설치가 끝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네, 이제 뭐 다 설치가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setup was successful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창을 닫고 파이썬이 이제 설치가 됐으니까 파이썬 한번 실행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윈도우 10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cmd 버튼을 눌러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시키는데 명령 프롬프트를 우측 마우스 클릭하면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 프롬프트를 이렇게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고 나서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명령어 python 이렇게 명령어 입력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파이썬의 어떤 환경으로 제공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컴퓨터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뭐 1 더하기 1이 뭐죠? 하면 2. 뭐 이런 식으로 C샵에 이제 답을 내주는 파이썬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언어니까 외국어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파이썬과 관련된 굉장히 좋은 예제나
어떤 문법 같은 것들이 설명된 소스들이 있고 내가 그것을 영어 학습할 때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예제도 배우고 때로는 암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회화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먹어 보고 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도 적정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거기에 좀 관심이 있으면은 이렇게 단기간 내에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외국어와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외국어는 문법이 조금 틀려도 서로 대화가 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문법이 틀리면은 대화가 안 됩니다. 좀 잔인한 팩트인데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시겠지만 코딩하실 때는 어떤 오류 메시지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슬퍼하지 마시고 그 오류 메시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잘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파이팅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이썬을 나가는 방법은 컨트롤 키 누르고 Z키 누르면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한 11페이지까지 진행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는 PB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 컴퓨터에 파이썬을 설치했는데 설치된 파이썬은 파일 용량이 30메가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용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뭐 요즘에 하는 뭐 컴퓨터 비전, 딥러닝, 뭐 여러 가지 어떤 모델 혹은 어떤 기능들을 내가 파이썬을 통해서 쓸 수 있을 텐데 이 30메가 안에 파이썬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패키지들이 다 들어있지 않겠죠. 그래서 내 컴퓨터에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패키지는 저쪽에 물류센터가 하나 있으면 그 물류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그 패키지 목록을 보고 그 패키지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 와가지고 내 컴퓨터의 특정 공간에 이렇게 이사를 시켜놔야 되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보셨을 때 파이파이라는 사이트를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이파이는 뭐냐면은 홈페이지에 직접 한번 들어가 볼게요. www.paipai.org라는 사이트고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 다음과 같이 네이버 어떤 창 같은 뭐 그런 검색창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서치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어떤 궁금한 그 패키지의 이름을 키워드 같은 것들로 검색하시면은 원하는 이제 그 패키지 목록들을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카메라와 관련된 뭐 패키지를 좀 알고 싶어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뭐 카메라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볼까요? 뭐 카메라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렇게 프로젝트 디스크립션이 좀 있고 다음과 같이 어떤 설치 명령어가 좀 나와 있죠. 요거는 좀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라이브러리 하나 검색을 해볼게요. 파이썬의 플로팅 패키지인데 매플론립이라는 패키지를 이렇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매플론립이라는 패키지는 현재 내 컴퓨터에 사실 뭐 존재하는 데 없다고 치고 내 컴퓨터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 파이파이가 일종의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물류센터에서 그 매플론립이라는 패키지를 이렇게 가져다가 내 컴퓨터에 이렇게 복사해 놓는 명령어를 이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 매플론립의 기능들은 뭐 이렇게 좀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내가 매플론립을 설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pip install하고 패키지 이름이 있죠. 이걸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아까 그 명령 프롬프트 상에다 붙여놓고 엔터 치시면은 이 패키지가 내 컴퓨터에 이제 설치가 됩니다. 사이트 패키지라는 폴더 상에 이제 복사가 되고요. 그것을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이렇게 문구상으로 해봤는데 그래서 결론은 pib이 뭐냐? pib라고 하는 것은 패키지 인스톨러 for 파이썬이라고 해가지고 파이썬용 패키지를 설치해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pib을 통해서 내가 파이파이라고 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용 소프트웨어 저장소라고 하는 그 파이파이 리파지토리에서 내가 원하는 파이썬용 패키지를 검색해가지고 그 pib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 패키지를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이제 그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그 pib을 먼저 업그레이드 최신 버전으로 한 다음에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pip을 최신 버전으로 이제 설치 업그레이드 하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이 pip install upgrade pip이라는 명령어를 이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install upgrade pip 이렇게 해주시면은 pip이 이제 최신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요. 이때는 이제 내 컴퓨터에 이제 인터넷이 이제 원활하게 좀 돼야지 파이파이 쪽에 리파지토리 쪽에 가가지고 이제 해당 핍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이제 굉장히 짧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걸 지금 파이썬을 제 컴퓨터에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했다가 실습 이 동영상 녹화하려고 이제 싹 다 지우고 이제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방 끝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설치 파일들 쭉쭉쭉 나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을 처음 설치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디오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그 경우에는 pip 인스톨 하시고 유저하신 다음에 upgrade pip 이렇게 하시면은 오류가 나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파이썬 설치를 성공적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파이썬이 설치되었고요.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파이썬이 설치됐으면은 파이썬이 설치가 아니죠. 핍을 이제 업그레이드 했고요. 핍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개발 도구를 하나 설치할 건데요. 우리가 뭐 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파이썬을 매번 코딩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 프롬프트 이외에 개발이 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설치해 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웹브라우저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고요. 명령어는 다음과 같이 pip 인스톨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노트북이죠. 노트북이라고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의 설치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설치가 다 완료됐으면은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제 웹브라우저가 실행되면서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이제 구글 크롬에서 뭐 좀 가장 좀 원활하게 동작을 하고요. 만약에 구글 크롬이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여기 검색창에서 기본 웹브라우저 선택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웹브라우저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오실 거고요. 여기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뭐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크롬 선택하고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제가 설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실행하면은 조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메뉴형 프롬프트 실행하고 주피터 노트북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고요. 자,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용자 이름 쪽에 폴더가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이 사용자 이름 폴더는 여러분들 지금 실습 파일 중에서 요 ipynb의 파일을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여기 C 드라이브에 사용자 유저스 폴더에 내 사용자 이름 폴더가 있죠. 이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해당 ipynb 파일이 다음과 같이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해당 ipynb 파일이 실행이 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짜놓은 소스 코드고요. 이 소스 코드 잘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종분포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간단하게 쓰는 문법
기능 몇 가지만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지금 보시면은 이 각각의 칸마다 소스 코드가 좀 들어있고요. 각각의 칸의 어떤 소스 코드를 실행할 때는 이 해당 셀이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은 해당 칸의 소스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 칸으로 이제 커서가 이동해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커널을 클릭해 보시면은 리스타트 앤 클리어 아웃풋이 있고요. 리스타트 앤 런올이 있는데 리스타트 앤 클리어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이 그 파이썬 노트북 그 주피터 노트북의 IPyMB 파일에 소스 코드들을 다 이렇게 재시작해 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칸부터 실행할 수 있게 뭐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고, 리스타트 앤 런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코드를 한 번에 실행해주는 뭐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본 다음에 다음 단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소스 코드를 좀 한번 실행을 하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import os라는 소스 코드가 있어요. import os는 import 다음에 모듈을 의미하는 뭐 그런 지시어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import os라고 하면은 os라고 하는 모듈을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팅 환경에 임포트 시켜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S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getwd, 그래서 get current work directory라는 이제 그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이용하면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셀에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시면 다음과 같이 지금 현재 C 드라이브 유저스의 사용자 이름 폴더를 내가 작업 디렉토리로 가리키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혹시 작업 디렉토리를 변경하고자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OS의 모듈 쪽에 chdir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hange directory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상에서 작업 디렉토리 변경하고자 하는 폴더를 다음과 같이 지정해 주신 다음에 이제 다시 get cwd 함수를 쓰면은 이렇게 원래 있던 그 사용자 이름 폴더에서 D 드라이브의 geodata라고 하는 제 실습 폴더로 이제 그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문은 이제 OS 쪽에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mkdir이라는 이제 함수를 실행할 텐데요. mkdir은 make directory라는 의미가 돼서 지금 D 드라이브에 geodata가 현재 작업 디렉토리인데요. 지금 보시면 현재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아까 실습 파일 빼놓고는 뭔가 존재하는 것은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mkdir이 make 디렉토리여가지고 이 뒤에다가 input, output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input과 output이라는 이름으로 폴더가 자동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Shift Enter 이렇게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input과 output 폴더가 이렇게 자동 생성된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Shift Enter 키 눌러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내가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패키지가 geopandas, shell utility, globe라는 3개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import 구문을 Shift Enter 키 눌러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현재 geopandas라는 모듈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modular found error가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geopandas라는 그 패키지가 내 컴퓨터에 없으니까 geopandas 패키지를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 가져올 때 이제 그 pb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내가 그 pb의 파이파이 리파지토리에 내가 원하는 파일이 있다면 그걸 좀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 못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즉 파이파이 그 리파지토리 쪽에 모든 파이썬의 패키지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파이파이에서 내가 원하는 파이썬 패키지를 이제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패키지를 또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윌 파일이라고 하는 WHRL 파일을 설치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요 윌 파일은 Unofficial Windows Binary for Python Extension Packages라고 하는 해당 웹사이트, 그러니까 파이썬 확장 패키지용 비공식 윈도우 바이너리. 제가 오늘 좀 뭔가 말이 좀 꼬이네요. 예. 파이썬 확장 패키지용 비공식 윈도우 바이너리에서 이제 그 윌 파일을 확보해 가지고 이제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자, 해당 사이트를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파이썬 패키지를 이렇게 WHR이라는 포맷으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목록이 좀 제공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 윌 파일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핍에서 그러니까 파이파이에서 얻기 어려운 파일들을 이 WHR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사이트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형광역학실험실에 이제 크리스토퍼 볼크님이 운영하는 이제 사이트가 되겠고요. 자, 일단은 내 그 종분포 모델링 실습을 위해서, 나의 종분포 모델링 실습을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먼저 이 핍과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보여드린 그 크리스토퍼 볼크님의 비공식 윈도우 바이너리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설치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칸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명령어가 있는데요. 그 명령어를 복사해서 이제 여기 cmd 누르고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 그 복사하셨죠? 요 네 줄을 복사하셨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이제 붙여넣기가 자동으로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컴퓨터에 필요한 이제 그 패키지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윌 파일 설치를 쭉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패키지 파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좀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 핍 인스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pibin 인스톨이라는 게 있는데, pib 인스톨은 파이파이 쪽의 리파지토리 쪽에서 이제 그 파일을 가져오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pipwin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크리스토퍼 골크님의 어떤 그 리파지토리에서 WHR 확장제로 된 이제 그 윌 파일을 설치하는 그런 과정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pibin 리프레시까지 명령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은 아래쪽에 있는 pibin 인스톨의 이 파일들을 복사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붙여넣어서 설치를 한번 진행해 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말이 다소 빠르고 지금 새벽 2시가 조금 넘어가지고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게 녹화 동영상이니까 하시다가 이게 중간중간 좀 뭔가 이해가 안 되거나 제가 실언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 유튜브의 댓글 등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pibin 리프레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게 원래 조금 오래 걸립니다. 리프레시가 끝나면은 이어서 한번 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프레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pibin 인스톨 다 검색을 복사를 했고 붙여넣기 하면은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원활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설치할 거고요. 설치가 끝나면은 또 아래쪽에
pip 인스톨 해야 될 게 한 4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복사해서 전체 pip 인스톨 끝나고 나서 pip 인스톨까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고 있고요. 네, 하나하나 지금 무리 없이 좀 설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pip 인스톨 설치할 때는 그 WHL 확장자로 된 파일을 이렇게 가져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pip 인스톨 같은 경우에는 파이파이 쪽에 리파지토리에서 가져오는 것을 이 코드 내용 보시면 좀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현재 뭐 설치가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뭐 패키지 설치는 인터넷이 뭐 원활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신 부분이어서 뭐 영상 보고 이렇게 따라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리라 희망합니다. 자, 이제 거의 뭔가 설치가 끝나가고요. 설치가 다 끝났으면은 마지막에 pip 인스톨 이제 그 4개 패키지도 설치해 주겠습니다. 아까 잠깐 봤던 매플론 같은 패키지도 이제 설치를 진행했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어떤 종분포 모델링을 위한 필요한 패키지들은 내 컴퓨터에다 복사해 놨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잘 되는지 아직 설치 중이네요.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패키지 하나 남았어요. 자, 이제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설치는 다 잘 끝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PT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설치까지 좀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실습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습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jtree.shape이라는 이름으로 그 북미 남서부 사막의 육하의 일종인 조슈아 트리의 어떤 그 좌표 값들이 포함된 레이어를 실습 자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 열어보면은 클래스라는 필드가 있거든요. 그 클래스가 1이면은 해당 종이 존재하고 0이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가진 이제 레이어입니다. 위치는 대략 뭐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란색이 그 조슈아 트리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이 조슈아 트리가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QGIS 실행시켜가지고 해당 데이터를 잠깐 올려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QGIS 3.2 버전을 한번 실행을 해서
그 실습 파일 상에 이제 그 jtree.shp 파일을 한번 열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GIS 3.22 비와워 비해자 버전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고요. 비와워 비해자는 그 국립공원 이름이죠. 굉장히 또 국립공원 공단 직원인 저한테는 좀 재밌는 버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QGIS가 실행이 됐고 해당 그 드라이버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데이터 폴더에 jtree.shp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해당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F6번 눌러서 속성 테이블 들어가 보면은 클래스가 현재 1이냐 0이냐 뭐 이런 어떤 값을 가진 데이터 필드가 있습니다. 이거 더블 클릭해 가지고 분류 값 사용으로 해서 클래스 놓고 1이냐 0이냐 이렇게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구분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까요? 요거 빼고 요거는 저는 노란색으로 하겠다. 0.5mm. 그다음에 나는 흰색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적용 버튼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네요. 단순 마커가 색상 흰색. 뭐죠? 아, 지금 값이 다른 모든 값에 잘못 설정을 했네요, 제가. 이렇게 이걸 지우고 1과 0으로 해놓고 제가 새벽이 되니까 좀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노란색으로 나오는 지역이 조시아 트리가 있는 지역이고 흰색으로 나오는 지역이 조시아 트리가 없는 지역이 되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얹어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바이오 클립이라는 폴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19장의 레이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은 해당 지역에 이제 환경 데이터가 이제 다음과 같이 좀 추가가 되는데요. 이렇게 19장의 레이어가 추가가 되는데 이 데이터는 월드클림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 기후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기후 데이터를 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월드클림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고요. 월드클림은 생태 모델링과 GIS를 위한 무료 기후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제 사이트고 글로벌 클라이미트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세계 기후 데이터를 다음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내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이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월드클림 다운로드 이렇게 있고요.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우측에 히스토리컬 클라이미트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안내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바이오 클리매틱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10분, 5분, 2.5분, 30초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받으실 수가 있죠. 해상도에 따라서 내려받으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표준 19개의 월드 클림의 바이오 클리매틱 그 베리어블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방금 보고 있는 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초, 약 1제곱킬로미터에 해당되는 30초부터 그다음에 10분에 해당되는 1제곱킬로미터에 해당되는 30초의 데이터부터 340제곱킬로미터에 해당되는 10분까지 다양한 해상도의 변수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요거 이렇게 내려받아 보시면은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최소 평균 최대 기온과 강수량에 대한 평균 월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정렬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해주는 데이터가 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드클림과 관련된 참고 문헌은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을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방금 전에 여긴 뭐 이렇게 들어가 보셨죠? 그래서 19개 생물기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내려받아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내려받아서 압축해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전 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한 19개 생물기후 특징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조슈아 트리 연구 지역으로 자른 식물기후 특징 데이터를 쓰고 있고요. 그 데이터가 현재 방금 전에 열었던 이제 그 아스키 파일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로드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까지 이제 잘 됐어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그 포인트 샘플링이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한 다음에 이게 이제 각각의 조슈아 트리 어떤 좌표들이 있는데 그 좌표에 해당되는 이제 그 19개의 그 기후 변수들 이제 값들을 좀 이렇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하기에 앞서서 먼저 비클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요 레이어들을 전체 선택해 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레이어에 설정된 좌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레이어 좌표계 하신 다음에 EPSG 4326으로 이렇게 일단 변경을 해주고요. 좌표계를 다 등록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 쪽으로 가가지고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해 주는데 포인트 샘플링 툴이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설치를 했는데 포인트 샘플링 툴이라는 플러그인이 있고요. 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이제 실습을 좀 이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내려받았으면은 플러그인까지 내려받았으면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인트 샘플링 툴이라는 버튼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메뉴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샘플링 플러그인은 툴 플러그인은 지정된 샘플링 지점에서 다수 레이어의 폴리곤 속성 또는 레스터 값을 샘플링할 때 사용하는 플러그인이라고 하고요. 해당 플러그인을 통해서 제가 jtree 언더바 train 언더바 vec라고 하는 csv 파일을 하나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성하냐 하면은 jtree를 레이어 컨테이닝 샘플링 포인트에 jtree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layers with fields and band to get values from으로 설정된 부분은 컨트롤 A 키 눌러서 전부 다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LON하고 LAT 필드만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스 버튼 눌러서 내가 이제 그 데이터 폴더 이쪽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한번 내려 받아 주시면 되겠는데요. 파일 형식은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를 선택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파일명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은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7200개 좌표에 대한 이제 그 환경 데이터가 이제 전부 다 이제 통계화돼 가지고 CSV 파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 한 작업을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레스터스택스라는 패키지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하면은 굉장히 느려요. 방금 한 작업이 지금은 이제 몇 초 안 걸렸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느린데 다니엘 퍼머님이 이제 권해주시는 방법이 그 레스터스택스라는 패키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 거여서 너무 느려서 제가 이 부분을 QGIS로 대체하고 대신에 이제 그와 관련된 일부 소스 코드를 이렇게 좀 고쳐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 겁니다. 자, 일단은 뭐 파일까지 생성이 됐으면은 이제 실습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할 게 많지요. 네. 자, 일단은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아까 이제 그 임포트 판다스를 비롯해서 3개 패키지에 임포트 시키는 구문에서 이렇게 모듈이 없어서 오류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Shift 엔터 다시 해보시면은 이제 오류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류가 나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에서는 그 jtree
train back이라고 하는 CSV 파일을 내가 input 폴더로 이제 이동해주는 그런 코드고요.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그 D 드라이브 지오데이터 폴더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 폴더에 여기 CSV 파일이 들어있는데 이 파일이 input 폴더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input 폴더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input 폴더로 이동된 CSV 파일을 한번 이렇게 열어봐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제 클래스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미트 베리어블과 관련된 19개의 변수들이 이렇게 저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순서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순서가 클래스 필드 다음에 비클린부터 해서 1, 10 쭉쭉쭉 나가서 19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2 이런 순서대로 현재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시아 트리 연구지역으로 자는 생물기후 특징을 이제 반복문을 써서 읽어온 다음에 레스터 피처로 이렇게 불러오는데 이때 유의하실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비클림 1, 10, 11 이 순서가 여기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 10, 11 그래서 이 두 개가 순서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유의하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레스터 특징수 확인해 보면 19개 레스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까지 PT 내용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읽어왔고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분류기 훈련한 다음에 현재 조건 1970년에서 2000년대 요 기간 동안에 그 종분포의 공간적 예측을 보관으로 수행하는 이제 연구를 코딩으로 좀 진행할 거고요. 3, 4, 5번 단계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잠시만요. 자, 인풋 폴더에 이제 보시면 그 요거까지 지금 여기까지 다 진행이 됐죠. 자, 그래서 데이터는 다 복사가 됐고 여기네요, 여기. 예. 자, 다음 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훈련 데이터와 레스터 특징의 레이어 순서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 좀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이제 파이 임퓨트라는 모델을 이제 그 불러오고 나서 내가 이제 다음 코드에서 뭘 하냐 하면은 파이임퓨트가 사이클런과 레스터 IO라고 하는 두 개의 패키지를 이용한 지리공간 예측용 파이썬 모듈인데 그걸 조금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와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그 벡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다음과 좀 안내가 되고 있는데 이 구성을 잠깐 보고 넘어가실게요. 자, 현재 해당 데이터가 머신러닝의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이제 평가할 텐데 구성이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트레이닝에 보시면 이제 y 값이 슈터블이 1이냐 0이냐, 조슈아 트리 나무가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y 값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의 x 값들은 뭐 템퍼러처가 해당 지역에 대해서 몇 도고 프레시피테이션은 몇 도고 이런 것들이 19개가 현재 쭉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그 19개의 어떤 환경 데이터 변수하고 그 다음에 그 슈터블 하냐 아니냐 안 하냐 그것을 나타내는 요 값들을 가지고 이제 모델 훈련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 N은 뭐 특정 기온이 어떻고 강수량이 어떻고 그런 조건을 줬을 때 그 해당 지역의 슈터블을 이제 예측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0.1과 같이 뭐 그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보시면 트레인 XX의 쉐입과 그 다음에 트레인 Y의 쉐입을 이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트레인 XX의 쉐입 같은 경우는 7200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19개의 변수로 되어 있어서 7200,19로 되어 있고요. 일종의 행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7200 곱하기 19 행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인 Y 언더바 쉐입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
포인트마다 슈터블에 관련된 어떤 값일 거잖아요. 그래서 7200 이제 로우로 되어 있는 벡터 형태라는 것을 이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머신러닝 분류기 로드 하겠고요. 로드 할 때 보면 우리가 크게 머신러닝 분류기를 4개 쓰는데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익스트라 트리스 클래시파이어, XGB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LGBM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4가지의 분류기를 로드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각각의 분류기에 대한 이름을 이제 함께 지정하는 그 딕셔너리 관련된 선언이고, 그 다음에 파인표트와 사이킨런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로드하고, 이 다음 코드가 이게 되게 짧은 코드긴 한데 이 코드를 통해서 이제 모델을 피팅하고 공간 예측하는 부분을 이 단계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네요. 그래서 모델 피팅 및 공간 예측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 여기 소스 코드에 보시면은 이제 재밌는 게 여기 교차 검증 크로스 발리데이션 쪽으로 K는 5라는 값을 이제 지정하는 구문이 있어요. 이게 K폴드라는 기법을 통해서 교차 검증 정확도를 추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좀 설명드리고 해당 코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X, Y 값을 가지고 이 모델에다가 뭔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또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모델의 정확도를 우리가 또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확도 평가할 때 K-폴드 교차 검증이라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이 교차 검증이라는 것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의 어떤 다른 부분을 사용해서 다양한 반복에서 모델을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리샘플링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K-폴드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K-폴드 클래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 샘플이 K개의 동일한 하이 샘플로 이제 무작위 분할된 상태에서 그러면은 어떤 그 각각의 어떤 그 정확도가 이제 나오겠죠? 그랬을 때 그 무작위 분할 한 다음에 각각의 K 값을 평균화해서 단일 추정치를 생성하는 뭐 그런 이제 교차 검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4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했을 때 각각의 그 4개의 모델에 대해서 예측 정확도가 나올 거잖아요. 그 예측 정확도가 나왔을 때 잘못 설명드렸네요. K-폴드 그 교차 검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 전체 데이터가 12개다. 그림에서 보시면 전체 데이터가 12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테스트 데이터를 K 개수만큼 나눠 가지고 현재 보시면 전체 데이터가 12개인데 이걸 K를 3으로 지정하니까 전체 12개를 4개씩 나누게 되죠. 각각의 4개에 대해서 3개에 대해서 모델을 하나씩 정립해서 이제 정확도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정확도의 평균을 쓰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가 수면이 부족하니까 좀 말이 계속 좀 꼬이네요. 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이제 마저 좀 정리해 보겠고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고 실행을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그 정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RF 같은 경우에는 이 5 K폴드의 교차 검증 정확도가 90.06 플러스 마이너스 7.1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T는 89.53 플러스 마이너스 7.77.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쭉 보시면 세 번째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제 XGB 5폴드 교차 검증 정확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GBM 5폴드 교차 검증 정확도 이렇게 모델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파일을 보시면 아웃풋 폴더에 다음과 같이 각각의 폴더마다 이렇게 좀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보시면 이렇게 모델링 결과가 이제 잘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REST IO라고 하는 패키지를 임포트 시킨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균 레이어를 만들어요. 예측 결과에 대한 평균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시화시키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조슈아 트리에 대한 이런
그 에버리지드를 나타내는 지도가 만들어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0부터 1까지의 어떤 그 정확도 사이에서 해당 지역의 조슈아 트리가 존재할 이제 그 확률을 이제 적합성을 이제 계산해 주게 되죠. 그다음에 이것이 잘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화를 시켜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그 확률 높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 그 차시 영상에서는 종분포 모델링을 이제 그 파이썬과 QGI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을 쭉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차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